네, 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정미옥입니다. 오늘도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종목들 수사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사를 도와주실 수사관 두 분은 토마토 투자자문 고광현 운용역, 메리츠 종금증권 박창윤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서의 새 용의자 화면으로 소환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인트론 바이오, 두 번째 용의자 KCC, 세 번째 용의자는 GS 리테일. 네, 이 용의자 하나씩 불러서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인트론 바이오, 그의 알리바이는 꾸준한 상승 추세 유지, 안정적 수급. 네,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이후에 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용의자입니다. 알리바이대로 정말 계속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서 상승 추세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현재 알리바이대로라면 네. 타당합니다. 현재 상승 추세가 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이라든지 또 기관이 꾸준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안정적인 수급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크게 흔들림, 지금 최근에 1월달 장세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 크게 흔들림 없이 꾸준한 상승세의 흐름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트론 바이오는 일단 석방 의견을 드리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자 시약이라든지 분자 진단 쪽, 박테리오 파지 기술, 요거에 기반한 동물용 항생제 대체제, 그다음에 바이오 신약 사업 이쪽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슈퍼 박테리아를 포함하는 항생제 내성균 감염에 대한 또 바이오 신약 개발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에 이제 특히 그 신약 출시가 최근에 또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의 그 산동 바오라이 그룹, 좀 발음이 어려운데 그쪽과 네. 또 중국 내 동물 헬스케어 사업도 제휴하면서 중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좀 공략할 예정이고요. 또 러시아 회사까지 좀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점진적으로 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역시 임상, 이상 또 승인을 받은 그런 상황이고, 그 인트론 바이오는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아까 석방 의견을 제시하긴 네. 했습니다만 한번 일봉 차트를 보면서 조금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딱 볼 때 다른 것보다도 분홍색 200의 네. 이동 평균선을 자세히 봐라. 그거 먼저 봐라. 그런 종목이 이제 우하향일 때는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지금같이 우상향으로만 갈 때, 그때만 일단 잠시 좀 봐라. 일단은 저점 대비해서는 지금 한 6만 원대가 이제 주가하고 이제 200일 이동평균 만나는 그 지점이 이제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지점이거든요. 지금 네.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해서 지금 한 10% 정도 올라와 있어가지고 완전한 매수 포인트다 이렇게 말하기는 다소 왜냐하면 위험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10% 이상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꾸준한 상승세라든지 또 성장성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도 한번 네. 관심 가지면 하다. 그래서 약간의 위험성은 있지만은 그래도 네. 한번 석방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석방 의견 최종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타이밍 부분에서 약간의 위험성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석방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박창윤 과장님께서는 인트론 바이오 이 용의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인트론 바이오 일단 먼저 석방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자, 네, 매수 타이밍 관점에서는 지금 들어가도 나쁘진 않지만 지금 한 10% 정도 조금 더 올라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박창윤 과장님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창윤 과장님께서는 인트론 바이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도 인트론 바이오 상당히 좀 관심이 있는 기업입니다. 슈퍼 박테리아 항생제죠. 이쪽 치료제, 라이센스하고 기대감 이 부분이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이제 제기가 되었었죠. 그러던 와중에 지금 현재 주가 보시면 주가 자체는 이제 전고점 트라이 하려는 그 딱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연초에 이제 가장 기대가 큰 기업으로서 바이로메드, 인트론 바이오, JW 중해생명과학, 그 다음에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 이런 쪽이 이제 좀 꼽히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 내용 자체를 보시면요. 뭐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이쪽도 있지만 뭐 유전자 시약이라든지 분자 진단 쪽 이쪽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동물용 항생제 대체제 이쪽을 생산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수익성 자체를 다변화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업종 자체가 지난 연말부터 연초에 반등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강한 기업들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이라든지 바이로메드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국면이고 인트론바이오 같이 이렇게 세컨티어 즉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바라보았었을 때 저는 이제 기술적 관점에서 보았었을 때 전고점 매물대 이 부분에서 조금 어느 정도 좀 저항이 나타날 것 같고 일정 부분은 손바뀜 이후에 순차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난달 식약처로부터 이제 그 SA의 200 임상 2A 시험 계획 승인 자체 받으면서 추가적인 이제 그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 자체를 조금 더 열어두기는 하였지만 현재는 좀 기술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요. 전 이 용의자 좀 위험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트론바이오 수사 결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사관의 의견이 조금 엇갈렸습니다. 일단 슈퍼박테리아 치료제의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가 있는 용의자입니다. 또 중국 내 동물 헬스케어 분야 사업 제휴를 통해서 중국 시장도 공략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서 전고점을 트라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좀 저항이 나타날 수도 있다. 지금 자리는 조금은 좀 부담이 있다라는 점에서 위험의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트론바이오,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KCC. 그의 알리바이는 유가 하락 수혜로 고마진 기대, 주가 싸다. 네, 중국 시장에서의 내수 침체로 그동안 좀 중국 자회사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현재 알리바이대로 좀 주가 메리트, 가격적 메리트가 충분히 느껴지는 구간인데요. KCC 용의자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KCC 뭐 최근에 나오는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뭐 유가 하락의 수혜 뭐 충분히 네.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뭐 현재 주가 물론 싸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싸다고 해서 그냥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하면은 그 밑에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 줄줄줄 흘러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싸다고 했을 때 그 싸다는 기준점이 어떻게 되냐면 상승 추세가, 그죠?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싸다고 하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가는 이제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현재 뭐 이따가 차트도 잠시 보겠습니다만 KC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지 주가가 싸다. 여기서 이제 접근하다가는 상당히 이제 특히 개인 투자분들이라든지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좀 피해를 볼 확률이 높다. 네. 그래서 일단 KCC 위험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KCC에 대해서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건자재라든지 도료 쪽, 뭐 기타 부분을 영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이제 건축 산업자재, 뭐 도료 생산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전에는 뭐 글로벌 경기가 둔화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자동차라든지 조선 쪽이 약간 좀 부진했었는데 최근에 조금 그쪽이 좀 괜찮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주요 그 유가가 하락하면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좀 약세라든지 또 고기능성 유료인 또 자동차용 그 도료 쪽 네. 이쪽에 저 고마진성의 이제 제품 비중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수익성 개선이 전망될 거다 이런 뭐 리포트는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건자재 사업 중심의 이제 B2B 사업 중심에서 네. 이제 B2C 쪽으로 이제 전환하면서 상당히 좀 영업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좀 더 성장세는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실적 개선이라든지 성장성 자체가 바로 지금 현재 주가 이 바닥권의 주가가 바로 상승으로 돌리기에는 약간 힘이 네. 에너지가 지금 더 필요한 시점이다. 예,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일봉 차트 역시 같이 볼까요? 네.
KCC 일봉 차트를 보면은 역시 지금 현재 이런 거는 저는 KCC 같은 경우는 분홍색 200의 이동평균선 우하향으로 가고 있죠. 작년 연말부터 해서 상승세가 이어오다가 작년 11월, 12월을 거치면서 우하향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분들은 아무리 뭐 실적이 좋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딱 봐가지고 3초 만에 네. 이거는 접근할 종목이 아니구나 딱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하향으로 가는 것은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끌려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것이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나서 이제 주가가 다시 쌓았을 때 그때 매수해야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수익이 나면서 또 실전 계좌로 시장에 있는 돈이 자기 실전 계좌로 이렇게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싸다고 단지 주가가 싸다고 이럴 때 접근하다가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역시 위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CC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그 힘이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관점에서 위험의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박창훈 과장님께서는 KCC 용의자 좀 위험한 용의자라고 보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저는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KCC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잘 설명해 주셨던 대로 국내 최대의 도료 생산업체죠. 뭐 도료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뭐 페인트, 에나멜 뭐 이런 쪽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자동차용, 선박용, 특히 이제 건축용 이쪽에 많이 들어가면서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특히 KCC 같은 경우에는 전방 산업이죠. 이제 건축, 국내 주택 경기 자체가 풀려나가면서 이쪽의 매출 자체가 큰 폭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사회적인 트렌드를 보시면요. 작년에 가장 유행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먹는 거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TV를 틀어보면 뭐 이제 뭐 냉장고를 부탁해라든지 뭐 3대 천왕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먹방, 쿡방 열풍이 있었었고요. 이게 이제 올해는 어디까지 연결이 되었냐면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 보니까 집방 쪽으로 연결이 되었더라고요. 즉 이제 집방하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리모델링 프로그램 이런 쪽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헌집주께 새집다오 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사회적인 분위기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죠. 즉 최근에는 이제 그 작은 소비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 주택 가격이라든지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주택을 바로 구입하기는 힘드니까 최근에는 그 집을 이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수요 자체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 물량 자체가 꾸준히 증가를 하면서 최근에 노후주택 활성화 대책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런 그 리모델링 수요 자체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KCC와 같은 도료업체죠. 최근에 이제 제가 증거자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최근에 유가 자체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도료 주요 원재료인 솔벤트라든지 자일린, 플루엔 쪽 이쪽 가격 자체가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십시오. 이익률 자체가 지금 두 자릿수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작년 4분기 실적 자체를 보시면요. 매출은 대략 한 1.1% 증가한 대략 한 8,900억 정도 기록을 하였는데요. 영업이익은 무려 60%나 증가를 했습니다. 718억 정도 기록을 했거든요. 즉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자체가 작년에 48만 채 최대체로 분양을 했으니까 이게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숫자로 찍히거든요. 즉 이렇게 원가 자체가 하락해 있고 영업이익률 자체가 두 자릿수를 기록해 있는 상황에서 Q가 증가를 한다면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Q가 증가를 한다고 했었을 땐 영업이익 자체는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좀 포인트를 잡고 저는 접근을 하고 싶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형들이라고 하죠. 특히 건설사들, 5대 건설사들 실적을 보시면요. 4분기에 빅베스 우려를 뒤로 하고 모두 영업이익 호조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초로 10조를 돌파하기도 하였죠. GS건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국내 주택 경기의 강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방산업 호조 등에 없고 건설사가 먼저 뽑아가고 있고요. 지금 밑에서 보시면 한샘이라든지 현대 리바트 같은 이런 리모델링 수요 쪽에서도 돌아가고 있고 KCC 같은 도료업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 자체도 충분하고요. 저는 이 용의자 그래서 석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CC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수사관의 의견은 조금 엇갈렸습니다.
일단 원재료 가격의 약세 그리고 고부가 제품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노후주택 활성화 대책을 통한 리모델링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용의자인데요.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하락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긍정적인 면들이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긴 하지만 주가의 흐름을 돌려놓기에는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점에서 위험의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KCC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GS 리테일. 그의 알리바이는 향후 시장 중심은 내수, 장기 투자 유망주. 네, GS 리테일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용의자입니다. 장기 투자로 적합하다라는 알리바이 믿어도 될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출주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반작용으로 내수주가 조금 더 각광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 중심에 GS 리테일이 있다고 해도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GS 리테일 석방 의견을 드리고요. 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GS 그룹 계열의 종합 유통업체주에서 편의점인 이제 GS25 그다음에 슈퍼마켓인 GS 슈퍼마켓 이런 거 기업용 이제 소매 유통업을 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베트남 쪽에 GS 리테일 베트남이라든지 또 인도네시아에 또 법인을 좀 설립하면서 또 해외 쪽으로도 사업 영역을 지금 다각화하면서 좀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쪽에 편의점 업종이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현재 세대 구성 자체가 지금 1인 가구 아니면 2인 가구 이런 것이면 상당히 좀 현재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2016년도 17 앞으로도 당분간은 1인 가구의 증가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근거리 쇼핑으로 할 수 있는 이제 편의점 쪽 또 슈퍼마켓 쪽이 점진적 회복하면서 그쪽에 이제 매출 회복이 될 것이다. 현재 그런 것이 이미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앞으로 또 그 창업 인구도 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이쪽 편의점 쪽에서 이제 점포 출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즉석 식품 사업부가 또 성장하면서 또 외형 성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 호텔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또 파르나스 호텔을 또 종속회사로 또 편입하면서 또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앞으로 좀 더 외형이라든지 또 수익성 확보에 좀 일조를 할 것으로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4분기 실적도 매출이라든지 또 영업이익에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좀 있습니다. 한번 일봉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GS 리테일 현재 상승 추세는 역시 계속해서 진행 중이죠. 해서 일단은 분홍색의 우상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쳐다보기에 마음이 상당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상향으로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나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현재 고점을 기록했다가 지금 내려와서 그 주가하고 200일평선이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샀으면은 훨씬 더 좋았는데 지금 바닥권에서 비해서는 조금 올라와 있죠. 그렇지만 현재 앞으로의 주가 성장성을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 자리에서도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 해서 약간의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온 것에는 위험 요소가 있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그것을 만회할 만한 요소가 있다. 그래서 석방 의견을 최종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리테일 주가가 조금 올라와 있는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석방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박창윤 과장님께서는 GS 리테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석방해도 될까요? 저도 전적으로 석방 의견 동의합니다. GS 리테일, BGF 리테일 작년에도 이제 주도주였지만 올해도 이제 K푸드 주도주로서 이제 편의점주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도 물론 이제 밑에서 바로 샀으면 좋겠지만 현재는 다시 되돌리는 과정에서 지금 정고점 트라이를 진행 중에 있는데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접근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인트론바이오와 GS 리테일 자리 자체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신약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실적을 바로 등에 업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 좀 그 질적인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유통업종을 보시면요 빅뱅이 큰 폭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색이라든지 이마트 실적 발표가 있었죠. 둘 다 이제 30% 이상을 지금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제 유통업계 주도권이 과거에는 그 백화점이나 마트 쪽에서 최근에는 이제 편의점 쪽으로 지금 급격하게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1인 가구라든지 그리고 그 소위 핵가족 이런 쪽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최근 이제 그 마트를 방문해가지고 대량으로 구매하는 대량 구매보다는요, 바로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 방문해가지고 소량으로 구매하는 이런 소량 구매 쪽으로 유통업 패러다임 자체가 큰 폭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을 읽으신다면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가긴 하였지만 앞으로 이런 편의점 무한 변신 이런 쪽을 좀 같이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적으로도 GS 리테일 자체가 지금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증명이 되죠. 2009년 말 기준으로 대략 한 4,000개 좀 못 미쳤습니다. 3,914개 정도로 집계가 되는데요. 작년 제가 한 11월 말 기준 체크를 했었을 때 대략 한 9,200개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무려 그 5년도 안 돼서 지금 2배가량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증가 추이 자체는 점점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시장 자체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을 할 수도 있어요. 양적으로는. 하지만 최근에는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뭐 인터넷 은행, 어찌 보면 오프라인 창구로서 GS 리테일이라든지 BJF 리테일 자체가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 뱅킹 컨소시엄 자체 참여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그 인터넷 뱅킹 시대에 지금 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좀 더 기대가 되는 측면은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말 기준으로 해서 그 허승주 전 GS 리테일 부회장 자체가 퇴임을 하고요. 지금 조카인 허연수 사장, 지금 54살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 오너 3세 시대로 지금 전환하면서 좀 더 이제 그 발빠른 행보 자체를 보일 수 있는 체제 자체를 마무리 지었다.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 보신다면 저는 지금 현재 GS 리테일 가격적으로 많이 올라오기도 하였지만 추가적인 성장 스토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이 용의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석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리테일 수사 결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수사관의 의견이 서로 일치했습니다. 소비 행태 변화로 수혜를 보고 있는 용의자 중 하나입니다. 슈퍼마켓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고요. 편의점의 매출 수도, 점포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전문 은행 참여 등 신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GS 리테일 석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3명의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봤습니다. 고광현 운용령님께서는 인트론바이오 그리고 GS 리테일 석방 의견 주셨거든요. 어떤 용의자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네, 인트론바이오하고 GS 리테일 사실 저점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인트론바이오, 왜냐하면 일단은 바이오죠. 해서 일단은 바이오라든지 제약 이쪽 업종이 시대가 원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죠. 해서 인트론바이오를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현재가 근처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8만 원 정도에서 현재가보다 한 20% 정도 목표 수익률 정도 잡으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트론바이오 지금 저점권에서 비해서는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가 6만 원은 확실하게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박창윤 과장님. 박창윤 과장님께서는 KCC 그리고 GS 리테일 석방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용의자 가격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사실 두 용의자 중에서 상당 부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둘 다 매력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격적으로 좀 더 비교 우위에 있는 KCC를 좀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KC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돌리려는 움직임 자체를 보이고 있죠. 같은 건자재 섹터 내에서 최근 이제 한샘과 현대 리바트 이쪽 주가를 보시면 앞으로 이제 KCC의 흐름 자체를 좀 더 유추해 보기 편하실 겁니다. 그 KC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에서 바로 이렇게 턴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큰 부담 없이 현재가 매입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로는 지금 현재 고점 라인 매물대 형성 구간 형성하고 있는 55만 원 선까지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선저가는 현재 시점에서 들어가게 된다면 전저점 39만 원 선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의자와의 오늘 수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용의자를 수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